저는 이승엽이라고 하고요. 사운드 작업을 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음반 스튜디오에서 한 5년, 4년, 5년 정도 있었고요. 그리고 한 2010년부터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. 아마 2010년쯤에 그게 되게 우연찮은 기회였을 거예요. 이제 2010년 당시에 그 코바 쇼라고 이제 음향 장비 전시회를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. 거기에 이제 2010년도에 5.1 장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코바 쇼에 나왔었어요. 그리고 그때 우연찮게 제가 그 가발이라는 영화의 OST 녹음을 하게 됐죠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, 예, 그러고 약간 영화 쪽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단은 생활고였어요. 음반 스튜디오 했을 때 너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음반 제작사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는 개인 제작자들이 음반 스튜디오는 개인이 제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엔지니어비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좀 결혼도 했었고 이런데 좀 생활고에 좀 시달리게 되기도 했고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5.1에 대한 관심이 또 되게 많았고,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에 라이브톤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글로 가게 됐죠. 예.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소스를 다룬다? 뭐 이런 게 뭐 음반도 사실 소스가 많긴 하지만 3분 30초, 4분 정도 되는 그 거기에 있는 악기들을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만져야 되는 것도 매력이 있고요. 이제 영화는 일단 생활 소스들이나 노이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뭐 사운드 이펙트, 뭐 폴리, 뭐 대사, 후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약간 생명력 있게 만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고, 제가 일할 때랑 영화랑 음반 스튜디오랑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점은 음반은 스튜디오가 생기면 일을 해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녹음도 미리 해놓을 수 없고 뭐 그렇잖아요. 뭐 미리 해놓는 작업이라고 해봐야 뭐 트랙 정리, 오토튠 뭐 이런 거 정도인데, 영화는 장시간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끈질기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무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? 혼자 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, 영화는. 사실 음악 이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음악일 수도 있고 이펙트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사운드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특별히 디자인한 소리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. 뭐 바람 소리도 있고 뭐 그런 공기 중에 에어톤도 그런 뭐 무거운 에어톤을 깔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게 아마 사운드 이펙트 혼자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. 이게 사운드 이펙트가 사실은 음악이랑 같이 붙어야지 사실은 효과가 더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, 사냥의 시간은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게 근미래에 대한 얘기여서 앰비언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폐공장 같은 분위기나 뭐 밤거리라던가 그 보면 뭐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 되게 공허하고 막 이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람 소리만 다 깔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가 있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
이 처음에 이제 이런 영화나 영상 콘텐츠에서 사운드를 왜 넣게 되었냐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현장에서 녹음을 하잖아요. 네, 뭐 이게 영화라는 게 컷을 찍어서 이제 그걸 붙여서 씬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되는 거니까. 근데 그 컷을 찍은 데가 시간대가 다 다른 시간대잖아요. 한 번에 쭉 찍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편집을 하다 보면 다른 시간대에 찍었던 컷들을 모아서 씬을 만드는 건데, 그러면 어디는 에어컨디션 소리가 났다가 어느 컷에서는 에어컨디션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씬이 동시간 시간대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에 목적이 있는데,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배우들이 더빙을 할 거 아니에요. 후시를 해서 이제 그 대사랑 똑같이 이제 더빙을 할 텐데, 그렇게 되면 그 현장 사운드를 못 쓰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 현장 룸톤과 비슷한 이제 앰비언스가 들어갈 거고, 배우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동시에는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 소리 폴리도 들어갈 거고, 뭐 총을 쐈다든지 이러면 뭐 사운드 이펙트나 뭐 이런 총소리가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앰비언스를 뭐 센터를 까느냐, 뭐 스테레오까지 까느냐, 5.1까지 뭐 입체 음향으로 만드느냐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. 예, 그런 다음에 뭐 저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저쪽에는 뭐 파도 소리를 넣는다 할지, 뭐 이쪽에는 뭐가 있으니까 뭘 한다 할지,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자인을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메꿔야 할 소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을 가지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, 그러니까 그 장소, 그 공간에서 사실 뭐 밤이라면 또 다른 느낌을 갖겠죠. 그 낮이라면 그 시간대 그런 거라면 앰비언스가 일관성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.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려야 되는 것들이 대사의 시선, 뭐 그 주의를 뺏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사를 들으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되고, 이제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사운드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새소리가 계속 깔려 있는데 사람들끼리 주인공 남녀가 대사를 치고 있는데 새소리가 계속 그걸 방해를 하면 어떤 부분에 새소리가 없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살짝 들려야 될 것이고,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. 그냥 이렇게 새소리를 깔아놓는 게 아니라. 예. 그런 거 조절하는 것, 뭐 이런 것부터는 저는 그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앰비언스를 만드는 거니까. 뭐 사운드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도 저는 다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